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베트남어 초급 강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어 발음 중에서 자음 발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조와 모음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음 편입니다. 자, 먼저 단자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어의 단자음은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17가지가 있고요. 지금 모음에서도 그랬듯이 이 철자를 읽는 방식은 지금 굳이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철자 자체의 이름을 아는 것과 철자를 보고 어떻게 읽는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 철자를 보셨을 때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예를 들어 배, 세, 제, 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벳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B, C, D에다가 D의 작대기. 네, 너무 날것인데 D의 작대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영어 알파벳처럼 쓰여 있어서 원래 라틴어 책이지만 쓰여 있어가지고 보면 대충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는 영어랑 비슷한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영어랑 완전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 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B. 그냥 B로 할게요. 원래 베트남어는 배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자, B는요, 이제 비읍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읍 발음인데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요, 철자 중에서 B가 아니라 V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영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 발음과 V 발음의 차이죠. 그래서 B와 V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비읍이지만 비읍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C가 나와요. 자, 요거는 베트남어로 여러분이 철자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네. 자, 쌍기역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갑자기? 네. 자, 베트남어에는요, 이런 된 소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자음 발음에서. 된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쌍으로 다니는 친구들. 쌍기역, 쌍지읒, 쌍시옷 그런 친구들을 이제 된 소리라고 하는데 베트남어의 자음 발음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베트남어의 자음은 우리말의 자음에 비해서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쌍기역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C랑 뒤에 나오는 영어 알파벳 K 같은 경우는 발음이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충격을 받으세요. 자, 우리가 알파벳 D를 보면은요, 보통 디귿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렇게 읽기 때문에 D 하면 디귿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베트남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D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베트남어 Z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북부와 남부가 또 달라요, 발음이. 그래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는 지읒 발음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는 이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북부에서는 지읒, 남쪽에서는 이읒. 자, 제가 북부, 남부를 구별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읽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북부, 남부를 구별하는 것은 꼭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는 하노이만 갈 건데 나 호치민 절대 안 갈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호치민에도 하노이 사람들이 있고 하노이에도 호치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사투리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부산 사투리를 뭐 굳이 배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하노이랑 호치민이 뭔가 수도가 두 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중심이 있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둘 다 조금 약간 규모나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개 다 배우시는 게 베트남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발음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만약에 북부말만 배우면 남부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 발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다르다는 거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벳 D로 써 있는 거는 북부에서는 지읒, 남부에서는 이라고 있습니다. 자, 충격이죠. 자, 그래서 이 북부와 남부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충격. 네, 이거는 이제 영어에는 없는 거죠. 라틴어 책인데요. 자, 이렇게 D에다가 작대기,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 디귿이랑 그나마 비슷한 소리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디귿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디귿이랑 리을의 중간 발음이에요. 디귿과 리을의 중간 발음. 자,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한 것들은 어떻게 읽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단어로 가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 네, 금방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개념부터 잡으면 이 발음은 디귿과 리을의 중간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발음을 하실 때 혀를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따가 단어를 하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4개의 발음 어떻게 하는지 배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비읍으로 읽죠. 영어의 V랑은 구별해 주시는 네, 이거는 영어의 B 발음입니다. 자, 해볼게요. 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읽는다? 만
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었죠? 쌍기역으로. 하지만 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까, 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성조가 있어서 성조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물고기 다시 읽어볼게요. 까, 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염소. 자, 이 염소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는 지읒, 남쪽에서는 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자, 북쪽에서 읽는 방식. 제 이렇게 읽고요. 남쪽에서는 이에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발음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우리 복숭아. 자, 요거 디귿과 리을의 중간 소리였는데요. 네, 나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디귿을 읽으면 다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우. 그래서 혀를 갖다가 그 앞니의 뒤를 살짝 붙였다가 떼고 살짝 차는 느낌으로 나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우면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읽으시면 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D라고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네 이렇게 돼서 혀가 그 윗니 뒤를 붙여야 돼요. 네 해야지 정확하게 디귿 발음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귿과 리을의 중간 소리를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붙였다가 떼는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디귿과 리을인데 발음하기 어려우시면은 이제 그냥 가볍게 디귿을 읽는구나. 하지만 디귿처럼 들리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now.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GHKL이 나왔는데요. 자, G 같은 경우는 기역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말보다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역 할 때 그를 발음보다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쉬워요. 자, H, 자, H는 히읗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K는 아까 했듯이 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쌍기역이에요. 자, 똑같은데 그럼 굳이 왜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뒤에 오는 모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부터는 모르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네, 자,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L. 자, L은 영어의 L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혀를 일천장에 붙였다가 떼는 발음, L 발음입니다. 그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역, 히읗, 쌍기역, L 발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단어로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볼게요. 닭 읽어보죠. 가. 네, 우리 만약에 기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가 이렇게 읽을 텐데 이게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닭을 가라고 해요. 자, 그다음 우리 호랑이. 이건 히읗 발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호.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자, 이거는 쌍기역이었죠. C랑 똑같았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겜. 네, 좋습니다. 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L 발음, 일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는 발음 해볼게요. 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람. 네, 좋아요. 자, 앞에부터 뒤에 네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닭. 가. 자, 호랑이. 호. 아이스크림. 겜. 자, 그 다음에 일하다. 람. 네, 좋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보다는 자음이 그래도 쉽죠? 자, M, N, 그 다음에 P, Q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M 같은 경우는 그냥 미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도 니은. 요거는 이제 우리말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어려워요. 자, P인데요. 자, 베트남어에서, 그러니까 순 베트남어에서는요, P는 이렇게 받침으로만 쓰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끝자음, 받침으로만 쓰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받침으로 쓰여 있지 않은 단어가 보인다. 그럼 그거는 뭐냐? 외래어입니다. 자, 그래서 받침으로 쓰일 때는 비읍 받침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외래어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펩시콜라 같은 경우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읽냐? 쌍비읍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자, Q는 역시 이제 쌍기역 발음인데요. 자, 이 친구가 아까 C랑 K랑 같은데 이 친구까지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 Q 같은 경우는 네, 항상 U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여서 꼭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U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Q는 누구랑 같이 쓰인다? U랑 같이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단어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 미음으로 읽었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 네. 자, 성조가 점 찍는 성조라서 자, 읽어볼게요. 매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네, N이죠. 자, 읽어볼게요. 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아까 베트남어에서 순 베트남어에서는 뭐로? 받침으로만 쓰인다고 했죠? 받침으로 할 때는 비읍 받침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맵. 네, 좋습니다. 부억이죠. 자, 그 다음에 Q는 항상 우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꾸라고 발음이 나죠? A랑 같이 붙으니까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아까 이렇게 이중모음이 되면은 요거 어라고 읽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리하셔라.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QU가 하나의 단어고 요거는 A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꾸어가 아니라 그 U랑은 다른 걸로, 네, U랑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라고 읽어야 돼요. 네, QU가 한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매, 남, 맵, 과.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자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우리말의 자음보다는 가벼운 거를 알 수 있어요. 가벼워요. 자, 그 다음 5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R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부랑 남부가 다르다고 되어 있죠. 네, 북부에서는 지읒을 읽어주시면 되고 남부에서는 그 R 발음, 영어의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북부에서는 지읒, 남부에서는 리을. 하지만 R 발음이에요. 남부에서는. 네, 자, 이게 북부랑 남부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발음이죠. 자, 그다음에 S 보도록 할게요. 자, S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게요. 자, 그 사람마다 조금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발음도 모음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S랑 X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쌍시옷, 어떤 사람은 하나는 시옷, 어떤 거는 하나는 쌍시옷, 어떤 사람은 둘 다 그냥 시옷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이게 지식인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 지식인처럼 거기에 이거 철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막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 쓰는 표기가 발음하는 거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거를 둘 다가 시옷, 쌍시옷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S가 되어 있는 건지 X가 되어 있는지 철자를 헷갈리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철자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S랑 X랑 발음이 막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쌍시옷, 어떤 사람은 시옷으로 읽습니다. 자, S랑 X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T는 쌍디귿으로 읽는데 쌍디귿이지만 역시 가벼운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V 볼게요. 자, V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에서는 역시 비읍인데요. 이거 영어의 V예요. 네, 그냥 앞에 배웠던 B랑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의 V. 그러니까 그 F 발음처럼 윈 이를 아래 입술에 붙였다가 떼는 발음입니다. 자, 근데 또 남부에서는 이거를 이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남부랑 북부랑 역시 발음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지읒이나 리을, 시옷이나 쌍시옷, 이것도 시옷이나 쌍시옷, 쌍디귿,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로 갔을 때 보도록 할까요? 자, 뱀. 자, 북쪽에서는 산, 지읒을 읽고요. 남쪽에서는 run, 리을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별,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별. 자, 싸오라고 읽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네, 보통 이거는 쌍시옷으로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싸오. 네. 자, 그 다음 마늘. 자, 요거 쌍디귿이었죠? 자, 읽어볼게요. 떠이. 네, 마늘. 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베트남. 자, 베트남 읽어볼게요. 비엔남 이렇게 읽고요. 남쪽 사람들은 이에남 이렇게 읽습니다. 아, 사실은 저는 이제 북부 발음이에요. 북부 발음인데 이제 남부 어휘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발음대로 하시면 이제 북부 발음을 익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비엔남 그래서 북부랑 남부가 발음이 다르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X, 시옷이나 쌍시옷이었죠? 이것도 여러분 읽으실 때는 쌍시옷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wai. 네, 좋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북부 발음으로만 읽어볼게요. zan, sao, tỏi, Vietnam, xoài.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자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복자음을 배우실 텐데요. 우리 이중모음, 삼중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단모음을 그대로 이제 같이 읽어주는 거였어요. 복자음 같은 경우는요, 두 개를 동시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서 아예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음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H 같은 경우는요, 쌍지읒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자음을 읽으면은 쌍기역의 히읗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H는 한 번에 쌍지읒을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지역별로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치읓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역별로 다릅니다. 치읓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별로 치읓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쌍지읒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GH. 자, 그리고 이제 CH 같은 경우는 뒤에 TR이라는 거랑 비슷하지만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른 건 제가 이따가 TR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GH 볼게요. GH는 앞에서 배운 단자음, 단자음, G와 같은 발음입니다. 자, GH는 뭐다? 단자음, G와 같은 발음이다. 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지? 그럼 H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뭔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네, 자, 언어는 수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GH랑 H랑 같고요. H는 그럼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H가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이 H를 쓰는 이유는 이 특정 모음 요 세 가지 I, 그러니까 이, 에, 요거 세 개 앞에서만 H를 표기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위해서 H를 써준 거지 발음을 위해서 써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론은 G랑 GH의 발음은 같습니다. 이게 기역 발음이에요. 기역 발음. 자, 그다음에 GI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도 북부랑 남부가 다릅니다. 자, 북부 같은 경우는 영어의 Z 발음이에요. 즈 하는 그 발음이에요. 남부 같은 경우는 이 발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마 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발음이 좀 거센 소리가 많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음하게 되는 거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뭔가 둥글게 이응 쪽 발음이 좀 많습니다. 네, 북부랑 남부랑 말이 많이 다르겠죠. 자, 그다음 KH. KH는 키역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콧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크크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조금 많이 나는 키역 발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NG. 자, 이 발음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 NG라는 친구. 자, NG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나라 말에 그나마 비슷한 게 응인데요. 우리말에는 사실 없는 발음이에요. 자, 비슷한데 요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모음이 훨씬 더 소리가 강하게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따가 단어 발음하면서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NG 발음은 매우 가벼우며 뒤에 오는 모음과 결합하여 소리가 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CH 같은 경우는 쌍지읒이었죠. 좀 가볍게 치읒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쌍지읒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짜, 짜, 짜. 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GH. 자, GH 같은 경우는 G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요거를 기역으로 읽어야 돼요. 특정 모음 이, 에 앞에서만 H를 써준 거니까 지금 이에 모자 있죠? 그래서 H를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GI는 한 번에 Z였죠. 자, 그래서 북쪽에서 읽는 방식으로 하면은 자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오 네. 자, 남쪽에서는 야오 이렇게 읽게 됩니다. 북쪽으로 하시면 자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KH, 키역이었죠? 근데 조금 코 소리가 많이 나는, 자, 읽어볼게요. 콩 이게 아닙니다. 콩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소리가 좀 나야 돼요. 해볼게요. 콩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NG는 우리말에 가장 비슷한 게 응인데 뒤에 나오는 모음이 연결되면서 얘가 좀 더 소리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응은 사실은 거의 안 들려요. 그렇다고 또 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응은 입 모양만 해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이 응에서 위에 거 없는 느낌? 자,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단어를 들어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NG까지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NGH, NH, PH, TH, TR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NGH부터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이 지금 응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했던 거, 네, 그거. 혹시 여러분 뭔가 좀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자, NGH는요, 복자음 방금 배운 NG와 같은 발음이면서 모음 EA 앞에서만 H를 표기한다. 자, 아까 여러분 보셨던 거 G랑 GH 같다는 거,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NG랑 자, NGH는 같은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NG 읽었던 것처럼 NGH 똑같이 응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뒤에 오는 모음이 이렇게 특정 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응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뒤에 모음이랑 붙어서 앞에 앞에 소리는 잘 안 들린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고 자, NH. 자, 이 친구는 이제 반모음이에요. 생긴 거는 지금 자음자음 생겼는데 발음할 때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모음이 붙기 때문에 뭐 냐우, 뭐 니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베트남어의 냥냥냥냥 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PH. 자, 베트남어에서 이제 사실은 F 철자는 없었어요. F 철자가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있는데 베트남어에는 없는 철자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F인데요. 자, 이 F는 없지만 F 소리 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H예요. 그래서 요거는 F 발음으로, 그러니까 피읍이 아니라 피읍인데 그 윗니를 아랫입술에 댔다가 떼는 그 F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H. TH는 티귿이에요. 네, 가벼운 티귿. 자, 그다음에 TR은 쌍지읒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PH 발음은 영어의 F 발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베트남어에는 없는 게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F, J, W, Z는 이 철자가 베트남어에 없어요. 네, 이건 영어에만 있고 베트남어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H를 잠깐 얘기하다가 넘어갔었는데 CH랑 TR은 어쨌든 쌍지읒으로 똑같이 소리가 나고요.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CH는 좀 가볍게 치읒으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TR 같은 경우는 혀를 말아서 좀 강하게 건소름으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려우시면 두 개 다 쌍지읒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발음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쉬다 읽어볼게요. 응, 응. 자, 이 발음에서 응 소리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응, 응.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 집. 자, 읽어볼게요. 냐, 냐. 네, 니아가 붙어서 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쌀국수. 자, 여러분 쌀국수 퍼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베트남 사람 못 알아들어요. 자, PH니까 F 발음 제대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퍼, 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는 티귿이었는데 가벼운 티귿이었죠. 읽어볼게요. 터, 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R. 자, 요거는 상지읒이었죠. 자, 읽어볼게요. 자, 자. 네, 지역에 따라서 강하게 읽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자음 읽는 방식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끝자음. 자, 끝자음까지만 하면 오늘 공부를 끝납니다. 자, 끝자음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M, N, NG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읽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네, 미음 받침, 니음 받침, 이음 받침. 대신 요 NG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자, 일단은 요거를 다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모음 오어, 오, 우랑 C랑 NG가 이제 같이 붙을 경우에 볼에 발음을 넣고 입을 다물어 주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발음은 이따가 다음 단어를 하면서 할 텐데요. 약간의 좀 특이성이 있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네, 특이성 있는 발음 중에 하나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M, N, NG가 받침을 올 때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미음 받침, 니음 받침, 이음 받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끝자음 받침으로 올 때는요.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이 돼요. 네,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첫 자음으로 올 때랑 끝 자음으로 올 때랑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역시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단자음 할 때 배웠었는데 받침으로만 쓰이고요. 순 베트남어에서는 비읍 받침이 되겠습니다. 비읍 받침. 자, 그다음에 T. T 같은 경우도 이제 첫 자음으로 올 때랑 끝 자음으로 올 때랑 발음이 달라져요. 끝 자음으로 올 때는 이제 우리말의 시옷 비슷하거나 아니면 티귿 받침.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소리가 비슷하게 나요. 붙이면. 네,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이제 CH랑 NH가 받침으로 올 때인데요. 이걸 잘 봐주세요. 자, CH나 NH가 이제 받침으로 올 때는요. 앞에 바로 오는 모음이 A일 경우랑 A가 아닐 경우가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A일 때는 CH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
아익으로 발음을 해요. 아익. 자, N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잉. 그래서 A를 아예 붙여서 요거는 아익, 요거는 아잉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오는 게 A가 아닐 경우, 뭐 I라든지 뭐 다른 모음 이러든지 이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그냥 기억 받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H 같은 경우도 A가 아니라 뭐 이 친구나 이 친구가 만약에 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니은이나 이응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응으로 발음하시는 게 조금 확실하게 베트남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침으로 올 때는 좀 쉬운 이렇게 그 뭐랄까 쉬운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살짝 생각해야 되는 집단 여기까지 있고 앞에 A가 올 때랑 A가 안 올 때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 쉽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네, 미음 받침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초 읽어볼게요. 는, 니은 받침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 자, 읽어볼게요. 좀. 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게 받침이 NG가 올 때 앞에 모음이 와, 오, 우 이렇게 올 때는요. 이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자, 어떤 지역 사람들은요. 입을 다물고 볼에 바람을 넣는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용이란 단어가 요거에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 그냥 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좀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럼 입을 다무는 그런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C가 받침으로 올 때 읽어볼게요. 기억 받침이죠. 락.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쌈, 는, 좀, 락.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P가 받침으로 올 때. 자, 우리 단자음 공부하면서 배웠죠. P는 이제 순 베트남어에서는 끝자음으로만 쓰인다. 자, 그럴 때는 비읍 받침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다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갑.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가 이제 받침으로 오게 되면은 앞에 첫 자음으로 올 때는 쌍디귿을 읽었지만 끝자음 받침으로 올 때는 자, 시옷이든지 아니면 티귿이든지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르다 읽어보죠. 깍. 자, 이 A의 바가지가 소리가 짧기 때문에 깍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H랑 NH가 받침으로 올 때 아까 주의점이 있었죠. 앞에 모음이 A일 때와 A가 아닐 때 발음이 달랐죠. 자, A일 때는 한 번에 어떻게 읽었나? 아익으로 읽게 됐죠. 자, 그래서 사익 이렇게 읽게 됩니다. 다시 사익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H도 앞에 ACH랑 똑같아요. 앞에 모음이 A가 올 때랑 A가 오지 않을 때랑 발음이 달라지는데 A가 올 때는 자, 한 번에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재미있어요. 이런 말을 얼마나 해보셨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자, 오빠라는 말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아잉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CH랑 NH가 받침으로 올 때는요. 앞에 모음이 A일 때 아잉으로 읽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여기 CH랑 NH가 있는데 앞에 모음이 A가 아닐 때 자, 이때 CH는 기억으로 읽었고요. 네, NH는 니은 혹은 이응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아하다. 자, 틱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틱. 자, 예쁘다. 어떻게 읽냐면 니은이나 이응 중에서 이응으로 읽는 게 조금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응으로 읽어볼게요. 싱. 네, 좋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틱, 싱.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트남어의 자음, 첫 자음, 복자음, 끝자음까지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발음 강의를 이렇게 좀 짧게 끝냈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발음을 익혀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 철자는 우리말의 이거랑 비슷하구나 이런 주의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는 1과부터 이제 재미있게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과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